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말만 들어도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다른 이상이 없고 평소에 멀쩡하던 아기가 갑자기 자는 도중에 사망하는데 원인을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은 많은 초보 부모들께서 겁내는 영아 돌연사란 무엇이고 잘 생기는 경우와 예방하는 방법과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영아 급사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영어로서는 SIDS, Sudden Infant Death Syndrome이라고 합니다.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자다가 이유를 알 수 없이 사망하는 것인데 아무리 조사를 해도 사망한 원인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영아 돌연사라고 말을 합니다. 만일 조사에서 원인이 밝혀지면 영아 돌연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영아 돌연사가 발생하는 시기는 돌 전에 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95% 정도가 생후 6개월 이전에 발생하고요.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85% 정도가 발생합니다. 잠자는 도중에 발생하기 때문에 잘 때까지는 멀쩡했던 아기가 갑자기 사망한 것을 부모가 발견하게 되는 안타까운 병입니다. 학문적으로는 영아 돌연사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는 것이 순서지만 부모들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영아 돌연사의 예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아 돌연사 예방에 제일 중요한 것은 돌까지는 엎어 재우거나 옆으로 누워 재우지 말고 등 대고 재우라는 겁니다. 등 대고 재우는 것이 권고되면서 영아 돌연사는 40에서 70%까지 감소할 정도로 등 대고 재우는 것이 영아 돌연사를 줄이는데 절대적이란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동안 엎어 재우면 심장과 폐가 튼튼해지고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그건 실제로 별 소용이 없고요. 영아 돌연사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이제는 돌까지는 등 대고 재우라는 것이 육아에서 명확한 의학적 지침이 되었습니다. 잠자리 환경에도 주의해야 됩니다. 푹신한 침구나 매트리스를 사용해서는 안 되고 베개 사용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푹신한 곰인형 같은 것도 두지 마시고 가능하면 아기 침대에는 아무것도 두지 않는 것이 좋고요. 침대에 충격 완충 범퍼 같은 것도 설치해서는 곤란합니다. 한마디로 아기 침대에는 가능하면 푹신한 것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이불보다는 우주복 같은 옷을 입혀 재우는 것이 좋고요. 이불을 많이 사용한 경우는 얼굴을 가리지 않게 사용해야 되고 가슴까지만 덮어주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기가 자는 방의 온도가 너무 높아도 곤란합니다. 권장되는 방의 온도는 18도에서 22도 정도이고 25도는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엄마와 아기가 돌까지는 같은 방에서 자는 것이 영아 돌연사를 조금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영아 돌연사가 많이 발생하는 생후 6개월까지는 같은 방에서 부모와 같이 자는 것이 영아 돌연사를 줄인다는 측면에서는 효과적인데 따로 재우기는 생후 6개월까지는 완료하는 것이 쉽습니다. 그래서 만일 따로 재우기를 쉽게 하고 싶다면 영아 돌연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는 같은 방에서 자고 그 후 생후 6개월 이전에 따로 재우기를 완료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리고 부모와 아기가 어른 침대에 같이 자는 것은 곤란합니다. 어른 침대에 같이 잘 경우 영아 돌연사의 위험성이 증가하는데 부모뿐 아니라 형제 자매와 같이 자거나 애완동물과 같이 자는 경우도 영아 돌연사의 위험성이 증가된다는 점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부모가 음주를 했거나 졸리는 약을 먹은 경우 아기랑 같은 침대에 자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서 피해야 합니다. 아기가 어른 침대에 같이 자는 것은 영아 돌연사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낙상의 위험성이 있고 질식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부모랑 아기가 같은 방에 자는 경우는 아기는 아기 침대에 따로 재우는 것이 권장됩니다. 그리고 모유를 먹이면 영아 돌연사가 줄어듭니다. 모유를 먹인다는 것은 영양상에도 좋고 질병 예방에도 좋지만 놀랍게도 영아 돌연사도 줄어들게 됩니다. 가능하면 신생아 처음부터 24시간 모유 동시를 하면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영아 돌연사를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공갈적지를 사용하면 영아 돌연사가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유를 먹일 경우라면 모유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생후 1개월은 지나서 사용해야 되고요. 잠들 때 공갈적꼭지를 물리면 영아 돌연사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싫다는 아기에게 억지로 물리지는 말고요. 손가락을 빨고 자면 그거 빼고 억지로 공갈지 꼭지를 물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잠든 후 공갈지 꼭지가 빠진 경우에는 다시 물리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방접종도 꼭 하세요. 간혹 인터넷에 보면 예방접종이 영아 돌연사를 증가시킨다는 이야기를 듣고 겁내는 부모들도 있는데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통계를 확인해 보면 예방접종을 한 아기들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아기들보다 영아 돌연사가 적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렸다 이야기죠. 그리고 임신 중에는 술, 담배는 피하는 것이 좋고요. 간접 흡연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신 중 정기점검을 제대로 받아서 건강한 태아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기의 영아 돌연사를 줄이는 데 좋습니다. 이상의 영아 돌연사의 방법은 아기를 키우는 부모들이 꼭 알아야 두셔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앞의 이야기가 좀 중복되는 이야기도 있지만 영아 돌연사의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 돌연사는 자다가 갑자기 사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기의 수면 환경입니다. 엎드려 자거나 옆으로 자는 경우 영아 돌연사가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등대고 자야 합니다. 돌까지는. 침대에 푹신한 모든 것을 치우는 것이 역시 중요하고요. 그리고 방 안 온도가 너무 높아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남아가 여아보다 더 잘 생기고 돌전에 주로 발생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생후 6개월 이전에 잘 발생하는데 특히 생후 2개월에서 4개월 사이에 가장 잘 생긴다는 것 알아두셔야 합니다. 가족력도 있어서 가족 중에 영아 돌연사가 발생한 경우는 다른 아이들이 좀 더 잘 생길 수가 있습니다. 미숙아나 저체중으로 태어난 경우도 잘 생깁니다. 집안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있는 경우도 잘 생기고요. 최근에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에 걸렸던 경우에도 영아 돌연사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엄마의 경우 엄마 나이가 20살이 안 되었거나 임신 중에 술, 담배를 했거나 임신 중 자궁 내 저산소증이 생겼거나 태아의 성장 지연이 있었거나 담배를 피우지 않더라도 담배 연기에 노출된 경우 영아 돌연사가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영아 돌연사는 부모가 조심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영아 돌연사를 줄이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될 것을 꼭 미리 알아두시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흔히 하는 질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기가 등대고 자다가 자꾸 뒤집는데 밤새 등대고 자게 돌려줘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 흔히 합니다. 그건 아닙니다. 부모가 깨어있는 동안은 등대고 재우는 것이 좋고 아기가 뒤집으면 다시 등대고 재우게 부모가 노력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뒤집어 자는 아기를 다시 등대고 재우려고 부모가 밤새 깨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가 깨어있는 동안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기가 뒤집는 시기가 되면 어느 정도 영아 돌연사의 빈도가 줄어들 때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엄마가 자다가 아기 엎어 자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깨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공갈지 꼭지를 생후 1개월부터 사용해야 하는 이유가 있나요? 처음부터 사용하고 싶어하는 엄마들도 이렇게 물어보죠. 생후 1개월까지는 공갈지 꼭지를 사용하게 되면 모유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모유가 제대로 나오게 되는 생후 1개월은 돼서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입니다. 그럼 공갈지 꼭지를 자주 물리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영아 돌연사를 줄이기 위해서는 잘 때 물려서 재우는 것이 권장되는 것이지 평소에 물리는 것을 권장하는 것은 아니란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일장일단이 있듯이 잘 때 공갈지 꼭지를 물리게 되면 의존심이 생겨서 그거 없으면 잠을 잘 못 잘 수도 있고 자다가 공갈지 꼭지가 빠지는 경우 다시 스스로 잠들지 못해서 잠에서 깰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염두에 두시고 공갈지 꼭지 사용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럼 낮잠을 잘 때도 등대고 자야 합니까? 물론입니다. 낮잠을 잘 때도 등대고 재우는 것이 좋습니다. 영아 돌연사는 주로 밤잠을 잘 때 생기지만 낮잠을 자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낮잠 잘 때 엎어 자는 습관이 들게 되면요. 밤에도 엎어 자려고 하기 쉽습니다. 수면 습관 때문에도 낮잠 잘 때도 등대고 재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대고 재우면 뒤통수가 납작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등대고 재우면 머리 뒤가 납작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신생아 때부터 터미타임이라고 깨어있을 때 엎어서 놀게 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신생아 시기에는 기저귀 갈 때마다 잠시 엎어두시고 1개월이 지나면 기저귀 갈 때마다 수분 이상 엎어서 놀게 하십시오.
눕혀두더라도 머리를 한쪽으로만 눌리지 않게 반대쪽도 자꾸 돌아갈 수 있게 조절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엎어 재우면 심폐 기능이 좋아진다는 말도 있죠. 하지만 이건 좀 잘못된 이야기고요. 엎어 재운다고 심폐 기능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이런 것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심폐 기능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엎어 재우는 건 안 하는 게 낫고요. 부모가 베란다에 나가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죠. 안 됩니다.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도 어느 정도 방으로 담배 연기가 들어올 수 있고요. 담배를 피우면 옷에도 담배 연기가 배어드는데 이거 역시 아기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집에 귀가하면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라고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아 돌연사를 모니터하는 기구를 꼭 사용해야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미국 소아과학회에서는 영아 돌연사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의 사용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판단해서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 영아 돌연사 정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겁나는 이야기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영아 돌연사 예방을 위한 내용들은 미리 숙지하시고 따라하시면 영아 돌연사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